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원래는 저희 이번 등록과에서 등록방식 심사 이해와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하반기에 원래 저희 등록령이 개정될 예정이었는데, 법제처에서 심사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개정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주요 변경사항으로 이번 올해 7월 1일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전자특허증,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전자특허증 또는 전자등록증이라고 하죠.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등록방식 심사 설명드리고 전자특허증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등록 개요입니다. 등록이라는 용어를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정한 법률 사실이나 또는 법률 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일, 또는 그 기재된 사항, 그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이라는 용어는 여기 앉아 계신 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어려운 용어가 아니죠. 쉽게 설명하면 장부에 이름 적는 게 등록인데, 저희 특허 등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익숙한 여기 부동산이나 그 다음에 자동차, 저희한테 좀 익숙한 그 등록과 비교해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법원 등기소 가서 부동산 등기부에 등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동차는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서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을 합니다. 물론 부동산은 등기라는 말을 더 많이 쓰실 거예요. 등기랑 등록은 같은 말이죠. 다른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특허는 어떤가요? 물론 특허뿐만 아니라 저희 특허청에서는 실용신안 그리고 디자인, 상속까지 취급하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저희 특허청에 비치된 등록원부라는 거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허면은 특허 등록원부라고 부르고요. 디자인이면 디자인 등록부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특허 등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허 등에 관한 권리. 특허 등이라는 거는 특허뿐만 아니고 실용실현, 디자인, 성표를 다 총칭하는 말입니다. 권리 발생, 변결, 소멸, 그리고 기타 특허권 등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특허청에 비치된 장부, 등록원부라고 할게요. 기재하는 일이나 기재된 사항, 그 내용을 말하는 건데요. 권리의 발생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드리면 특허 같은 경우는 출원하시고 나서 등록결정서 받으시죠? 그때 등록되는 게 아니죠. 네, 정확히 3년치 등록료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권리가 비로소 발생하는 거죠, 특허권이. 그리고 그때 저희가 등록원부를 작성해서 등록을 해드려요. 그 다음에 변경의 예를 가장 많이 보이는 예가 부동산 어떤 경우 등기를 가장 많이 할까요? 사고 팔 때 가장 많이 하잖아요. 예. 주인이 바뀔 때. 역시 특허도 가치 있는 부채 재산권이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이렇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즉 소유권이 바뀌면 바로 권리가 변경이 있는 거죠. 예, 그때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등록돼야 됩니다. 예, 특허를 사셨는데 등록 안 했다. 그럼 자기 게 아니에요. 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소멸은 쉬운 예로 특허 존속기간 출원일부터 20년인데 만약에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특허가 소멸하게 돼 있죠. 그때 또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사항 같은 경우는 특허는 출원번호도 있겠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 만료일도 있겠고, 또 중요한 청구가 개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도 다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 정리를 해보면요.
죄송합니다. 자, 대상은 뭐 앞에 설명드린 것 지금 다시 정리하는 건데요. 특허 실용 시나 디자인 상표권, 이 4개를 뭉뚱그려서 사업 대상권이라고 하죠. 좁은 의미에서. 이런 게 등록의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등록을 왜 하는지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특허, 심지어 그 등록한 게 또 뭐가 있나요? 선박이나 항공기 등록하잖아요. 그렇게 가치 있는 물건은 거래할 때 좀 안심하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고 그 선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록도 합니다. 그럼 등록을 누가 하느냐? 물론 저희 등록과 직원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등록이 필요해서 등록을 요청하는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사자가 있는데요. 당사자라는 거는 아까 특허를 사고 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판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두 사람이 당사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등록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거를 신청에 의한 등록이라고 합니다. 신청. 그래서 실제로 그 일반인이나 그 대리인들께서는 다 신청에 의한 등록을 하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법원이나 세무서에 빠졌는데요. 법원에서 특히 등록을 많이 하는데 이건 왜 굳이 제가 써드렸냐면 일반인들께서도 그 법원에서 등록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원이 등록하면 어떤 경우냐면 특허도 부동산처럼 굉장히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혹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 근데 그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근데 그 채무자가 만약에 특허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돈을 안 갚으니까 그 특허를 압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압류를 하면 법원에 요청을 합니다. 그 법원에서는 그 사실을 가지고 저희 특허청에 등록해달라, 압류 등록해달라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전문용어로 촉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하는데 왜 알아야 되느냐?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압류된 특허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경매를 하게 되죠. 혹시 특허 경매로 사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만약 경매로 사시게 되면 그 경매 낙찰 받으신 분이 저희 등록과에 전화를 하세요. 등록해달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낙찰 받으신 분은 법원에다 요청하셔야 돼요. 법원에다. 나 특허 낙찰 받았으니까 특허청에 등록 촉탁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원을 거쳐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 등록을 저희한테 요청하고 있다. 이걸 또 아셔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특허청이 알아서 등록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직권 등록이라고 하는데요. 뭐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특허권 20년 지나고 소멸하잖아요. 그때는 누가 요청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소멸 등록합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 저 등록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주요 등록 신청서는 이게 이거를 설명하는 자리가 주로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존속기간 개시 등록 신청서라는 거는 상표에 해당되는 거고요. 상표는 10년마다 쓰고 싶으면 상표권자가 계속更新할 수 있거든요. 그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권리이전 등록 신청서는 가장 많이 제출되는 서류죠. 아까처럼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그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그 다음 실시권이나 사용권 설정 등록 신청서는 그 특허는 원래 특허 받은 사람이 자기만 쓸 수 있죠. 하지만 남한테도 쓰게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시시권이라고 하거든요. 상표 같은 거는 사용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시권은 특실 뒤에만 쓰는 말이에요. 특허 실용기간 디자인. 그래서 그럴 경우에 또 이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질권 설정 등록 신청서라는 게 있는데요. 질권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저당권을 아시죠? 저당. 부동산에 쓰는 말이잖아요.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 게 저당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이런 걸 저당권을 갖게 되죠. 똑같습니다. 특허는 부동산은 아니기 때문에 질권이라고 했거든요. 저당권 대신에. 그래서 역시 돈을 보통 은행이죠. 은행에다가 특허를 담보를 잡히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줍니다. 은행이. 그럼 은행은 만약에 잘못되면 그 담보를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등록해놔야 돼요. 내가 이 특허를 담보 잡혔다. 그게 바로 질권 설정물 신청서입니다. 그다음에 말소 등록 신청서나 등록명의 통합관리 신청서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많이 보는 신청서가 아니니까 근데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등록 기본 절차도 뭐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등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방시 심사하고 수리가 어떻게 되는지 요것만 좀 자세히 보시면 물론 아무런 흔적이 없으면 당연히 수리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항상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흠결이 있을 때 그때가 문제인데 이 흠결이 좀 사소하다. 이거 고쳐서 좀 다시 등록 가능하겠다. 그럴 때 저희가 보정안내 통지라는 거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등록 보정서라는 걸 내시면 수리가 돼서 다시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 특허 심사할 때 의견 제출 통지서 아시죠? 그거랑 같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근데 흠결이 이런 거가 있는 게 아니고 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경량이 아니고 좀 중차대하다 이런 거는 저희가 반려 안내 통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신청하시라 이렇게 보내드려요. 뭐 다만 여기 적진 않았는데 반려 안내 통지 받았을 때 이걸로 끝이냐 그건 아니고요. 저희 등록과 처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소명서를 내실 수 있어요. 거의 뭐 있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이 두 가지 흠결을 치유하는 흠결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설명드리게 될 전자특허증, 전자등록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특허증인데요. 특허증이라는 거는 실제로 어떤 관련자 아이디어를 갖고 특허 출원해서 특허 등록 받으면 그때 발급이 되는 거죠. 무조건 나갑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증명서랑 좀 틀린 게 일종의 발명자한테 트로피나 메달 같은 거죠. 상장 같은 겁니다. 대단한 명예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발명가들은 어떤 분이 계시냐면 액자에다 이렇게 해서 걸어 놓으시죠. 네. 네. 근데 액자에다 해서 걸어 놓고만 싶은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이걸 지금 활용하려면 특허증을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계약을 한다든가, 뭐 매매 계약도 있을 수도 있고요, 시식권 계약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공사 입찰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IP 금융, 아까 질권 설정 말씀드렸죠? IP 금융이라는 거는 IP가 인텔렉츄얼 프로퍼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을 담보를 잡히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럴 때도 특허증을 많이 요구하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다 서면으로만 나가죠. 종이에는 한 장인데 여기도 내야 되고 저기도 내야 되고 액자에도 걸어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8년 7월 1일에 본격적으로 전자특허증, 그럼 전자등록증을 도입하게 됐는데요. 이게 좀 나름 혁신적으로 좀 많이 발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면특허증이랑 전자특허증 차이점을 좀 비교 설명을 좀 드리면 서면특허증은 당연히 종이니까 한 번 빼니까 발급이 안 되겠죠. 근데 전자특허증은 파일입니다, 파일. 그래서 특허로 해서 전용 뷰어로도 볼 수 있고요. 더 좋은 점은 PDF로 저장이 가능해요. 그러면 요즘같이 스마트폰을 많이 들고 다니시면 거기에다가 넣어서 다닐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보관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면특허증은 수수료가 드는 반면에 전자특허증은 파일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서면특허증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처음에 특허를 받으시게 되면 그때는 무료인데 그 다음에 재발급 받으시게 되면 계속 들어가잖아요. 수수료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당연히 서면특허증은 휴대하기 불편하겠죠. 사실상 뭐 힘들고요. 근데 전자특허증은 파일이니까 저 휴대폰에 넣어도 되고 심지어 여러 장 인쇄해서 다니도 됩니다. 인쇄해서. 네. 인쇄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뒤에 보시는 QR코드가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QR코드. 이게 좀 혁신적으로 바뀐 부분입니다. 지금 서면특허증에서도 QR코드가 나가고 있긴 한데요. 이전에는 QR코드가 칩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QR코드 갖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서 요거는 뒤에 좀 자세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자특허증은 설정 등록료 감면도 지금 추진 중이에요. 현재 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내년에 적용되는 거 목표로 설정 등록료 감면을 추진 중입니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서면 특허증 같은 경우는 종이를 출력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일정 행정 비용이 듭니다. 근데 전자특허증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그럼 비용이 절감되니까 그걸 뭐 이렇게 돌려드리는 측면도 있고, 또는 전자특허증을 좀 발급받으시라 이렇게 좀 공고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 등록료도 감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뭐 많이는 되지 않을 텐데요. 자, 그 다음에 전자특허증 제공 정보. 이거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그 전자특허증도 그 받아보셔서 출력하시면 저 일반 특허증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등록번호나 발명의 명칭이나 발명자, 특허권자 다 적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 그 QR코드거든요. 이거를 스캔하면 굉장히 유용한 부가 정보가 뜹니다. 예, 이런 기본 정보가 뜨고요. 이런 이력 정보도 뜨는데요. 기본 정보에는 특허증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유용한 정보가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현재 특허권자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특허증에도 나와 있는데 왜 알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특허증에 있는 특허권자는 현재 특허권자가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특허증을 발급받았을 당시에 특허권자입니다. 그동안에 이전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QR코드 스캔하면 현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특허를 거래하고 한다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 다음에 존속기간 만료일, 또 중요한 게 연차 등록증. 연차료 뭐 보지서 못 받아가지고 그 돈을 못 냈다는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실제로는 좀 그 주소가 바뀌었는데 그 정보공개신고 안 해서 그런 게 원인인데요. 어떻게 됐건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전자특허증을 갖고 계시면 연차 등록 정보가 다 확인이 됩니다. 내가 몇 년차까지 냈는지, 거기다가 내가 납부해야 될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가산료를 낸다든가 심지어 소멸하는 이런 사태를 미연에 막을 수가 있죠. 이게 다 그 특허증에 없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력 정보에는 이게 뭐냐면 이 특허가 있으면은 등록 신청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지금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이력 정보를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떤 서류가 접수됐고 현재 어떤 서류가 접수돼 있고 처리는 어떻게 됐고 이런 거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저 발급받는 방법은요. 그 특허에 가시면 여기 네, 전자등록지 신청 수신량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 하시는 거고 중간에 재발급을 받으실 경우 있잖아요. 재발급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네, 먼저 재발급 받으실 때 재발급 등록 신청서에서 예, 여기 신청 부분에 특허증 재발급 전자문서 여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요즘은 권리이전 등록 신청하실 때도 재발급 받으실 수가 있죠. 그러면 어디다가 체크하시면 되느냐면 이 맨 아래 특허증 등록부 재발급 신청 맨 아래 전자문서에 체크하시면 전자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전자등록증 특허증 어떻게 여기가 쓰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아까 현재 권리자 확인 실시간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특허증은 여기 상표증이긴 하지만요. 특허증에 있는 권리자랑 현재 권리자랑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걸 캐치할 수 있습니다. 예, 계약하실 때. 자, 그 다음에 연차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 정보, 납부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연체된다거나 그리고 심지어 소멸되는 이런 사태를 막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전자특허증을 받으시면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건 뭐냐면 아까 이력 정보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력 정보 왜 중요하냐면 실시간 권리 내용이라는 게 단순히 특허권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시시권이 설정되어 있다. 또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 또는 압류가 걸려 있다. 그럼 그런 압류권자나 시시권자 이게 다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 예를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IP금융 대출받을 때 얘기거든요. 이럴 때는 은행에서 원래 등록부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압류나 이런 게 걸려있으면 당연히 돈을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원부를 실제로 봐야 할 수 있는데 저 특허증의 QR코드를 스캔해서 이력 정보를 보시면 거기에 어떤 신청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가 깨끗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등록 원부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용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한시적으로는
그 서면도 받으실 수 있고 전자도 받으실 수 있어요. 다 가능합니다. 재발급 받으시면 앞으로는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은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